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4.5 YTN 뉴스 FM 강지훈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오늘 하루도 대한민국에는 많은 뉴스들이 쏟아졌지요. 오늘의 주요 뉴스를 종합해드리는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 앞서 가진 티타임에서 골프 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고 사실상 고위공직자들에게 내려졌던 골프 금지령이 해제됐습니다. 박 대통령이 골프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를 보인 것은 다름 아닌 내수 경기 활성화 때문인데요. 세금 부담 때문에 해외로 나가서 골프를 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 이 소비를 국내로 돌리게 되면 관련 업계 등 내수 경기가 살아날 거라는 것입니다. 뉴스 정면 승부는 매일 청취자 여러분께 오늘의 뉴스 생각하기 주제를 한 가지씩 드리고 있죠. 오늘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고위공직자들의 골프 금지령 해제로 내수 경기 살아날까요? 네, 오늘의 뉴스 생각하기 주제입니다. 고위공직자들의 골프 금지령 해제. 네, 내수 경기 살아날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죠.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 시사주간지 주간 경향 그리고 아시아 지역 전문 월간지이죠.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2월 4일 수요일 94.5 YTN 뉴스 FM 강지훈의 뉴스 정면 승부 들어갑니다. 오늘의 내심, 내일의 민심. 네, 오늘도 쏟아진 많은 뉴스들, 이 뉴스들에 대한 오늘의 댓글을 보면 내일의 헤드라인을 알 수 있습니다. 시사평론가 이동영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정치권 뉴스부터 살펴보죠. 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정치인이 그런 말을 국민을 속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대통령하고 대립각을 세우는 겁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요. 어제 이제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했죠. 근데 김 대표뿐만이 아니고 유승민 신임 원내대표도 어제 증세 없는 복지는 거짓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줄곧 유지해온 증세 없는 복지 기조의 변화를 동시에 주창했다고 봐야겠죠. 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정책의 무게중심을 청와대에서 당으로 끌고 와 정부와 청와대를 압박하겠다는 의지로 읽히고 있습니다. 청와대나 정부는 즉각적인 대응을 자제하면서도 여당 지도부의 총공세에 곤혹스러운 표정입니다. 정부는 경기가 아직 확실하게 회복 단계에 진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인세 등 증세를 한다면 경기 회복의 불씨가 꺼질 수 있다며 증세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당 새 지도부의 정책 변경 요구를 마냥 외면할 수 없어 대책 마련에 고민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처럼 당청이 정면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자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당청은 불가분의 관계다. 여당이 청와대를 버린다고 해서 총선 때 홀로 살 수 없다. 노무현 정부 때 그랬다. 당청이 힘겨루기를 하면 공멸한다고 우려를 표현했습니다. 네, 네티즌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네, 네티즌들은 김무성, 유승민 모두 다 박근혜 후보의 증세 없는 복지에 일방적 지지와 박수를 보냈던 사람들 아닌가? 두 사람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김 대표와 유 원내대표를 비판했고요. 또 다른 네티즌은 늑대가 나타났다. 이런 한 문장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서거했다는 얘기겠죠. 네. 박근혜 대통령이 골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주문을 했죠. 네. 그래서 정부가 골프 활성화를 위해서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얘기도 나왔는데 또 최경환 부총리는 골프 관련 무슨 세율 인하는 검토 안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정부 관계자는 오늘 조만간 골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서 관계부처 장관들을 상대로 보고하고 부처 간 조율을 거쳐 최종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골프 활성화 방안에는 골프와 관련된 세율 인하 여부가 검토돼서 반영될 예정이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골프 활성화 방안에는
골프와 관련한 세금을 인하하게 되면 관련 세목과 인하폭을 어떻게 할지 등을 검토에 담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4년 연속 세수 부족에 서민 증세라 불렸던 담뱃값 인상 논란, 연말 정산 문제까지 겹쳐있는 이 시점에 정부가 만일 골프 세율 인하 카드를 들고 나온다면 다시 한번 국민적 반발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그동안 골프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 변화 한마디로 정부 정책이 바뀐다면 정부 정책의 투명성을 비판하는 목소리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이죠. 그러나 정부의 세금 혜택 부여 검토 사실이 이렇게 논란이 되자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현재로서는 골프 관련 세율 인하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부인했습니다. 현재 골프와 관련한 세율은 라운딩에는 1인당 개별 소비세 21,120원이 부과되고 있고 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의 세율도 다른 업종보다는 높은 편입니다. 네티즌들 의견은 부정적이었습니다. 부정적입니까? 네, 한 네티즌은 경제에 골든타임이 필요하다고 하더니 서민들 주머니 털어서 부자들 골프 치는 세금 깎아주는 것이 골든타임인 거라면서 박 대통령을 비난했고요. 다른 네티즌은 골프 치는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골프를 못 치나 대통령 한마디에 정책을 바꾸는 이 정부는 철학이 없는 정부라고 정부를 비난했네요. 네. 지난해 강원도 고성군 22사단 GOP에서 총기를 난사해서 장병 5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임병장. 네. 사형 선고가 됐었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는 사형을 그동안 집행하지 않아 왔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사형 폐지국이다 이렇게 분류돼 왔는데 네티즌들이 관심이 많겠네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말씀하신 대로 1997년 12월 이후 18년째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97년 12월 30일 흉악범 23명을 한꺼번에 사형 집행한 게 마지막이었죠. 국제사면위원회는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으면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사형을 선고받은 뒤 집행되지 않은 사형수들의 경우 미결수로서 수용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법무부 관계자는 1997년 12월 이후 사형이 확정된 미결수들은 현재 58명이라면서 이들에 대한 사형 집행은 정책적 판단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네. 한마디로 결정권자들이 사형 집행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김길태 사건, 유영철 사건, 안양 초등학생 납치 살해 사건, 조두순 사건 등 아동 대상 성범죄와 비인간적인 강력 범죄들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사형 제도의 완전한 폐지에 반대하는 국민 정서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네티즌들도 다양한 의견으로 넷상에서 이 문제에 관해서 토론을 벌이고 있는데요. 네. 한 네티즌은 흉악범들에게 왜 우리의 세금을 써가면서 보호하는지 모르겠다. 가해자들의 인권만 소중하고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당하는 고통은 생각하지 않는가라는 의견을 줬고요. 다른 네티즌은 사형 집행을 부활한다고 해서 흉악범죄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이유에서이든 사람이 사람을 처형하는 것에는 반대한다는 그런 상반된 의견을 줬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이동형 씨와 함께 했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 생각하기 주제입니다. 고위 공직자들의 골프 금지령 해제로 내수 경기 살아날까요?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을 활용하시면 무료입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골프 치는 사람들이 그렇게 외화 낭비를 많이 하고 다니나요? 경제 살리겠다고 이것저것 시도해보는 것은 좋지만 골프장 지으려면 산을 하나 밀어버려야 하는 우리나라에 맞는 정책인지 잘 모르겠네요. 이런 의견을 주셨군요. 8452번입니다. 오늘의 뉴스 생각하기 주제, 고위 공직자들의 골프 금지령 해제로 내수 경기 살아날까요? 하는 것입니다. 많은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들어갑니다. 시흥 150신도시의 세 번째 호반이 찾아옵니다. 교육, 교통, 쇼핑, 자연을 한 번에 누리는 중소형 대단지 브랜드타운. 26년간 집에만 집중해온 주택 전문가의 노하우를 만나보세요. 시흥 150신도시 호반데르디움 3차. 2월 초 오픈 예정. 문의 1566-0220 호반건설. 유병재의 연비제력 팁 하나. 연비의 기본은 차량 경량화, 조수석을 없애 무게를 줄여주세요. 근데 여친 생기면 단 아이서티 디젤이라면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놀라운 연비에 디젤의 파워까지. 탄생 더 뉴 아이서티.
15일 기준 복합 17.8km. 현대자동차. 네, 지금 시각은 6시 29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김미란 캐스터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은 봄을 알리는 입춘입니다. 수요일 저녁 시간 퇴근길 교통량이 이제 본격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우선 시내도심은 경인로 부천 방면 영등포역에서 물레동 사거리까지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반대 영등포 방면으로도 구로역에서 거리권 입구까지는 교통량이 많아 정체입니다. 한강을 따라 자동차 전용 도로 중에는 강변문로 구리 방면 잠실대교에서 잠실 철교 방면 2차로에서는 승용차 관련 추돌 사고가 방금 전 일어났습니다. 여파 때문에 이 부근이 정체가 되고 있으니까 이동하실 때 안전하게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양화대교부터 성수까지 밀려 지나고 있는데요. 반대 일산 쪽으로도 동호대교부터 양화대교까지 이제 많이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나라나 올림픽대로는 하남 쪽으로 가양대교 성산대교 구간 다시 여의하루 나들목부터 청담까지 정체입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와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증세 없는 복지가 불가능하다고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증세 없는 복지는 바꿔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이 증세 논쟁이 실제 증세로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 복지 축소로 갈는지 그 방향을 두고서도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정면 인터뷰 새누리당의 유일호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네, 유일호 의원님은 친박계로 알려지는데 맞죠? 네. 전에는 한국조세연구원장도 지내셨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법에 관해서 아주 잘 아시는데요. 아, 예. 오늘 예, 근데 오늘 김무성 대표가 증세 없는 복지는 국민을 속이는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어제죠. 예.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불가능하다. 그러고 이제 정치인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안 된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예. 근데 이제 그 이후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우리가 복지 지출의 우선순위는 잘 정하고 복지 지출을 방만한 것은 그런 거지 뭐 이런 것에 대한 거를 잘 살펴보고 조정할 것은 조정한 다음에 증세는 그 다음에 생각해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일각에서는 청와대를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언론도 있던데 그렇습니까? 그렇게 느끼셨어요? 글쎄, 전부 그렇게까지는 안 느끼는 것이요. 우선 이제 오늘 최경환 부총리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지난 연말정산 파동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증세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최경환 부총리도 그렇게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증세는 최후의 수단이다. 네. 먼저 그 얘기는 뭐냐면 지출 구조 조정을 먼저 하고 나서 생각해 볼 이야기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오히려 어제 우리 김무성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크게 큰 방향에서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예. 그렇군요. 그 증세 없는 복지라는 게 자꾸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서 그런데요. 네. 이제 아마 처음에 세율 인상이 없는 복지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은 훨씬 간단했을 텐데, 네. 대통령께서도 선거 공약이나 그 이후에 대통령 되시고 나서도 증세라는 것은 세율 인상을 의미한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과세 감면 정비도 결과적으로는 증세고요. 이번 연말정산 이 사태에서 보듯이 그 비과세 감면 정비 아니었습니까? 그게 이제 증세다, 사실상 증세다 한 것이고 지하경제 양성화도 어찌 보면 그것이 사실상 증세가 되죠. 세부담 증가는 되니까 이제 그런 것은 하되 세율 인상을 안 하겠다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시긴 했는데 그것이 그냥 증세라는 이름으로 뭉뚱그려 나오니까 국민적 비판은 사실상 증세해놓고 왜 증세 자꾸 안 했다고 하느냐도 참 오해를 불러일으켰는데 참 안타깝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좀 다르고 다르다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 국민들이 오해를 한지 지금 오해받을 일들을 지금
여권에서 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비과세 감면을 했다든가 지하경제 양성하는 것도 결국 국민들에게서 세금을 많이 걷어가는 건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세율 인상은 안 하겠다. 세율을 인상하지 않겠다고 이런 입장이란 말씀이시죠? 처음에 그렇게 이제 분명히 사실 천명을 했죠. 네. 선거 과정에서도 그렇고 취임하고 나서도 바로 요 세법 개정 2013년 여름 5월, 6월 그 무렵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네. 이른바 거위 가슴털 발언 나왔던 그 무렵인데 네. 그때 그 부분을 분명히 하셨죠. 네. 대통령께서도. 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증세 없는 복지라는 이름이 되다 보니까 예. 국민들께서는 세금 부담 전혀 안 느는 걸로 알았더니 웬 그렇죠. 실제 세금 부담이 느느냐 하는 네. 그런 그걸 느끼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처음에 이걸 좀 말을 잘 써야 되는 건 아닌가 하는 그거는 있다고 봅니다. 네. 하여튼 좀 국민들이 좀 쉽게 알아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자꾸 오해가 생기는 것인지 참 일부러 그러시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일부러는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김무성 대표가 얘기하는 거나 최경원 부총리가 얘기하는 거나 큰 차이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큰 방향은. 그래서 말하자면 지출 구조 조정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것은 결국 이제 복지 축소 쪽에 가까운 얘기일 거고. 꼭 그렇진 않지만은 그것을 배제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하여튼 복지 쪽을 우선 조정을 먼저 하고 증세는 나중에 검토를 한다. 이런 얘기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선후 관계를 저도 김무성 대표가 분명히 말씀하셨고 우리 최 부총리도 오늘 그 기재위에서 그렇게 발언한 걸로 들었습니다. 근데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야권에서는 그러지 말고 법인세도 차제에 좀 증세를 하자. 이런 주장을 계속 해온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전혀 여유가 없으십니까? 이제 부총리는 그것은 지금으로선 고려할 바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거 이제 아까 큰 방향은 비슷하다고 그랬는데 아마도 모르겠습니다. 그 생각을 모르겠지만 그것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법인세 인상도 그것이 아마 적어도 새 원내 지도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은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세수 부족 때문에 증세를 한다고 했을 때 세율 인상에 효과를 볼 수 있다면은 그것은 아마 이제 법인세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소득세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건들 수가 없는 지경이 됐고요. 오히려 감세를 생각해야 될 그렇게 된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아시다시피 이게 잘못하면 대표적인 서민 증세가 됩니다. 왜냐하면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 똑같이 세율이 인상의 저걸 받으니까. 그래서 남는 게 이제 우리나라 기간 3대 세목이 그거 플러스 법인세인데. 법인세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인상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율 인상을 할 때가. 왜냐하면 그 국제적인 과정이라든가 이게 법인세가 이제 세수증대의 그 효과가 단기적으로 있을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그것이 투자에 영향을 미쳐서 오히려 세수 감소를 장기적으로 가져올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또 하나 세수는 만약 형평성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법인세는 형평성과 그렇게 큰 관계가 있는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것은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야당은 그것을 지금 강력히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야 간 협의가 어떻게 될지는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물으신다면 저는 당분간 법인세 인상을 안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 쪽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시군요. 그런데 지금 이명박 정부 때 25%에서 22%로 낮췄고 지금 실효세율이 16%밖에 안 된다는 거거든요. 이건 외국에서도 낮추는 추세라고는 하지만 외국의 주요 국가들에 비하면 세율이 낮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좀 올리자는 거죠. 미국에 비해서는 아직도 낮은 걸 거고요. 그러나 독일에 비해서는 또 높은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그런데 제가 특정 국가를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도 아니야말로 싱가포르, 홍콩 이런 데보다 높지요. 그럼 이제 그러면 또 하여튼 제가 특정 국가를 비교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그런 것이고 그 실효세율을 높이는 측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제가 이건 줄기차게
주장을 했었습니다만은 사실은 대기업의 혜택이 집중되는 세액공제, 지금 이제 고용투자세액공제인데 예. 이런 것을 오히려 조정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전면적으로 다 똑같이 세율을 올리는 것보다는 그런 것도 해야죠. 그런 것을 먼저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여쭤보겠는데 오늘은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의 윤근 원내대표 의견 연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서 이제 개헌 문제에 관해서 내년 총선에 국민의 의견 묻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예. 특히 친박계에서는 이 개헌 얘기는 입 밖에도 안 내실 생각이십니까? 아니, 그런 건 아니라고 보고요. 예.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개헌을 논의한다면 아직 길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 총선에, 내년 총선 무렵에 어차피 투표를, 전 국민 투표하니까. 같이 하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 않고요. 그것은. 왜냐하면 이거 사실 단기간에 개헌을 논의를 종식을 시키자고 하는 것일수록 제가 보기엔 개헌 안 하자는 소리나 똑같다고 보고요. 오히려 더 길게 보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헌 논의를 시작해서 그야말로 차차기 대선을 목표로 해서 여야 간 또는 국민적 합의를 이렇게 그런 스케줄을 가지고 한다면 그거는 오히려 더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좀 더 길게 보자 이런 말씀이시네요. 길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권한이 워낙에 집중되어 있는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 정치가 조용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빨리 좀 고쳐라. 이게 혹시나 박근혜 대통령이 업적이 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 많아요. 그런데 반면에 바로 그런 점 때문에 고치기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오히려 이건 좀 길게 봐야 되는 것 아닌가. 국민적 합의를 다 같이 이뤄내는 방향은 정말 좀 길게 하겠다고 해야 가능한 거 아닌가는 이것은 이거 역시 저의 개인적 생각.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유일호 의원이었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가칭 국민모임 신당이 첫 공식 회동을 가졌다고 합니다. 4월 재보궐선거에 독자 후보를 내겠다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하고 국민모임에 합류하겠다고 밝힌 분이죠. 정동영 전 새정치민주연합 상임 고문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강 변호사님. 오랜만입니다. 네네. 근데 오늘 첫 회동에 참가하셨습니까? 예. 참가하셨군요. 예. 분위기 어떻습니까? 좋았습니까? 예, 서로 깊은 신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좋은 분위기에서. 오늘 주로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지 공개하실 수 있는 두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국민모임 신당의 출발점은 세월호입니다. 세월호 광화문 광장에서 태어난 정당이 국민모임 신당입니다. 이제 아직 태동 준비 중입니다만. 다시 말씀드리면 4월 16일 작년 세월호 4월 16일 이전과 이후에 대한민국이 달라져야 된다. 이런 이제 합의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 현재 아무것도 변한 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 결국 우리 국민들은 장사는 안 되고 취직도 안 되고 정치는 겉돌고 세월호 이후에 변한 것은 없고 사회 경제적 약자들은 기댈 곳이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 국민적 요청이 시대의 요구가 새로운 정치 세력을 건설하라는 것이다. 이런 소명을 받들어서 사실 오늘 김세균 교수님이나 이 국민모임 대표자들은 평생을 일관되게 그런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그런 실천을 해온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과 함께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게 된다는 게 저로서는 굉장히 가슴 뛰는 일이기도 합니다. 네, 그 4월 재보궐선거 전에 창당이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 이후로 하시겠습니까? 4월 재보궐선거는 목표로서는 창당준비위원회 수준에서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창당준비위원회는 법적으로는 정당의 대접을 받기 때문에 후보가 국민모임 후보로서 벽보를 붙일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이번 4월 재보궐선거에 정동영 전 고모님께서는 출마하십니까? 저는 출마할 생각이 없습니다. 안 하신다고요? 예. 왜요?
저는 뭐 무엇이 되려고 국민모임신당에 예. 합류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 생각이 없으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자, 네. 그런데 지금 이 진보 진영이라고 하죠. 뭐 정의당을 비롯해서 몇 가지 갈래의 움직임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여러 세력들의 연합 뭐 이런 것들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지금 새로 나오는 국민모임신당은 갈래길이 아니고 새로운 대로를 내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 진보 정당들이 있는데요. 이 진보 정당들을 묶어내기 위한 무슨 정당 이런 정당이 아니고 제1야당이 야당 구실을 못한다고 국민들이 보기 때문에 이 제1야당을 교체하겠다는 굉장히 야심찬 목표를 갖고 있는 겁니다. 네. 한국 사회를 지금 양극화 사회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네. 양극화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봉우리가 두 개인 쌍봉 사회라는 거거든요. 예. 오른쪽 대기업, 재벌 또 사용자 또는 관료 집단, 기득권, 부유층 이런 쪽을 대표하는 세력은 확실하게 있습니다. 새누리당, 여당과 또 뭐 그걸 뒷받침해주는 언론도 있고 여러 가지 사회 제세력이 있지요. 그런데 반면에 이 왼쪽에 있는 봉우리 거기에 속하지 못한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 대표적으로는 800만 비정규직에다가 100만 원도 못 버는 영세 자영업자 300만. 이분들은 누가 대표합니까? 이 대표하는 세력이 지리멸렬해 있거나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한국 사회 이런 그 불평등한 양극화 구조에 대응하는 그거에 서로 정치 체제가 조응하는 하나는 범보수 진영의 정당, 정치 세력, 하나는 범진보 세력의 정당으로 재편되는 것이 이것이 한국 사회 발전을 위해서 맞는 방향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근데 왼쪽 봉우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범진보 세력으로 재편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의 새정치민주연합도 진보 세력으로 보시고 거기까지를 다 포괄하는 쪽으로 개편하시겠다는 뜻이신가요? 이건 이제 역사적인 맥락에서 말씀드린 건데요. 저는 이 한국 사회가 지금 현재는 이제 보수, 중도, 진보로 3분돼 있는데 이 3분돼 있는 그 한국 정치 판도를 양분, 이분하는 이런 체계로 가는 것이 진화, 정치적 진화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도를 표방하는 분들이 사실은 정체성에 있어서 보수적인 분들은 보수 정당을 하는 것이 맞고 표방은 중도지만 사실 진보적 정체성을 가진 분들은 범진보를 하는 것이 맞다. 이것이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국민모임신당이 이것을 촉발하고자 하는 것이죠. 네. 저번에 그 탈당선 하실 때 새정치민주연합이 너무 우클릭하고 있다. 그렇게 지적을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자는 말씀이신가요? 새정치민주연합 해체해야 되겠네요. 이제 선택은 국민이 할 텐데요. 지금 굴뚝 위에 올라가 있는 쌍용 자동차 노동자들 70m 굴뚝에 지금 2달째입니다. 근데 이게 사회 의제화되고 정치 의제화되고 국회에서 전선이 만들어지면 굳이 굴뚝 위로 올라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고등법원에선가 이마트, 홈플러스 이런 롯데마트 같은 게 대형마트가 아니다. 왜냐하면 대형마트라는 것은 도와주는 직원이 없는 점포인데 직원들이 있으니까 대형마트가 아니다는 황당한 판결을 냈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골목길에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분들을 확실하게 대변하는 법정안을 내고 여기에 체중을 실는 이런 정치 세력이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진정한 약자를 위한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정치 세력 건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아시다시피 새정치민주연합은 당 대표 뽑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안에 무슨 친노 강경파라고 불리우는 세력이 있다면서요.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친노 강경파 쪽하고 가까우십니까? 아니면 그 다른 쪽하고 더 가까우십니까? 지금 국민연합이 추구하는 노선은 어느 쪽하고 더 가까우신가요? 안타까운 것은요. 사실 정당이라는 것은 뭐 색깔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치와 정책 노선을 가지고 경합하고 경쟁하고 토론하고 하는 건 좋지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그냥 권력 투쟁만 남아 있거든요. 그게 지금 현재
모습으로 비칩니다. 지금 민주당 새정치연합의 권력은 공천권이거든요. 다음 총선, 내년 총선에서 공천권을 누가 휘두를 것인가라는 걸 가지고 경쟁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국민의 대중의 관심이 아닙니다. 대중의 관심은 당장 장사 안 되는 거, 우리 아들 딸 취직 안 되는 거, 이것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주고 같이 뭔가 대안을 찾고 하는 이런 정치 세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고, 민주당이 그런 모습에서 멀어져 있다는 것이 이제 문제지요. 멀어져 있다. 예. 습관적으로 민주당이라고 그러셨는데 새정치민주연합. 예. 어쨌든 간에 이번에 대표가 누구냐에 따라서 국민연합이 어떻게 활동할지가 좀 차이가 있을까요? 지금은 전당대회 한참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요. 제가 그 전당대회와 그 이후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건 좀 적절치 않지 않은가. 뭐 또 최소한의 예의일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뭐 며칠 이제 뒤면 민주당의 이제 진로가 결정이 되겠죠. 네. 지금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그 여당에서 말이죠. 예. 이 김무성 대표, 유승민 원내대표가 이제 증세 없는 복지는 안 된다. 뭐 이런 이제 주장을 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나 청와대 쪽에 대해서 정면 반박한 것으로 좀 알려지기도 하고 어떻게 또 아니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의 여당. 증세 없는 복지는 박근혜 대통령의 노선이지요. 네. 계속 그렇게 주장해 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당 내부에서 이제 증세 없는 복지가 거짓말이다 하는 말이 나온 것이 늦었지만 진일보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국민은 복지를 원합니다. 이 보육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급식에 대해서, 기초연금에 대해서 여기에 많은 재원이 필요한데 이런 일들을 어떻게 세금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 합니까? 이번에 연말정산 덧난 것도 말하자면 엉뚱한 유리알 지갑만 털다가 이렇게 사달이 생긴 거거든요. 근본 문제를 건드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국민모임 신당이 세금혁명당을 자임하고 나선 것입니다. 네. 상당 주비위를 만들고 나서 맨 처음 하는 그 기획이 조세 부정의에 대한 고발 대회와 신당의 세금 관련 노선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신당은 이 조세 체제를 확 뜯어 고쳐야 다른 말로 하면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세금을 좀 많이 내고 조금 버는 사람은 좀 적게 내고 이게 조세 정의잖아요. 근데 이게 무너져 있거든요. 그래서 정의의 절반인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 이것이 국민모임 신당이 알겠습니다. 할 일이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동영 전 새정치민주연합 상임 고문이었습니다. 차우가 같네 차우가 같아 2588 2588 대리운전 2588 2588 좋아요. 대리운전입니다. 역삼동에서 일산이요. 2명 필요하시다고요? 일용이와 홍제동 김수미 보내라고요? 네, 차우로 찾아서 연락드릴게요. 차우로 정렬 2588 2588. 안녕하세요. 이서진입니다. 투자는 수익성과 안정성 둘 다 중요하죠.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올셋 NH농협금융과 글로벌 자산운용사 아문디가 만난 NHCA 자산운용 올셋 투자. 레디? 올셋. NHCA 자산운용. 우리 집 통신 대표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홈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만 봐도 101로 다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네, 오늘의 뉴스 생각하기 주제이지요. 고위공직자들의 골프 금지령 해제로 내수 경기가 살아날까요? 하는 것인데요. 5752님. 대통령이 뭐라고 해보겠다고 열심히 궁리하고 있는데 너무 여론이 안 좋은 것 아닌가 싶네요. 골프 활성화되면 돈 많은 사람이 돈을 좀 쓰게 되겠죠. 라고 적어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의견을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우물정 0945번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